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로스 프로덕트, 즉 벡터의 외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프로덕트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프로덕트란 외적이라고도 하며 다음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벡터의 곱셈 형식입니다. 내적과 달리 외적의 결과는 벡터량이며 회전하는 물체의 모멘트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 벡터에서 B 벡터 방향으로 이러한 식의 시타만큼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이때 이 회전 방향을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향을 바로 이 UC 방향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으며 이 회전하는 이러한 물리량을 다음과 같이 벡터의 외적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때 벡터 C는 이 방향의 벡터를 의미하게 되는데, 즉 이 방향의 외적의 결과의 벡터량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회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우리가 벡터의 덧셈이나 그 벡터의 방향을 지시할 때와는 다르게 이러한 회전하는 방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 이 방향이고, 따라서 이 방향의 크기는 어떠한 값이 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방향의 벡터량의 크기는 단위 벡터를 사용을 하게 되고, 즉 이 A 크로스 B는 다음에 이 양으로 정의가 되어지는데, 이때 AB 사인 시타는 이 외적의 벡터를 외적한 결과의 크기가 되고, UC는 이 크로스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방향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시타는 0 이상 180 이하의 값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외적의 이 크기는 이 평형사변형의 넓이와 같게 되는데, 즉 이쪽 변의 크기를 A라고 하고 이쪽 변의 크기를 B라고 했을 때 이 사이 각도를 시타라고 하고, 따라서 이 A 사인 시타는 이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의 길이 값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 평형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 이 A가 아니고 이 B 곱하기 이 높이 값이 이 평형사변형의 넓이가 되는데, 따라서 이 높이 값의 이 점선으로 표시된 길이는 A 사인 시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벡터의 외적을 한 결과의 크기 값은 평형사변형의 넓이와 같게 됩니다. 외적의 연산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은 내적과 달리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며, 그러나 이 A 크로스 B를 B와 같은 값을 가지는 것은 마이너스 B 크로스 A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즉 방향과 값이 같게 됩니다. 이러한 A라는 스칼라량이 있을 때 이 A는 이 벡터의 외적에 있어서는 내적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부분에 그 결합을 해도 등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외적을 먼저 연산을 하고 이러한 실수 A를 곱한 값이나 먼저 실수를 곱하고 외적을 한 값이나
같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이 a가 다음과 같이 이 벡터 a에 먼저 곱하고 b를 외적한 값이나 혹은 b에다가 a를 곱하고 그 a를 외적을 한 값은 같은 값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적 역시 이러한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단위 벡터의 외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외적의 정의에 의해서 이 i 벡터에서 j 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한다고 했을 때 그 방향은 이 k로 방향은 나타나게 되고, 이때 그 외적의 정의에 의해서 먼저 i에서 j로 가게 되면 이 방향이 k가 나오는 것은 맞고, 즉 이때 이 x, y, z 좌표계에서 이 지금 표시된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 되게 되고, 따라서 그 외적의 정의에 의해서 이 단위 벡터 사이의 각도는 90도가 되게 되고, 따라서 사인 90도는 그 값이 1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러한 단위 벡터의 연산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연산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암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식의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즉 ijk, 즉 이러한 순서대로 가게 되면 그 결과값은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고, 즉 ij를 i 방향에서 j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결과는 플러스 k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k 방향에서 i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되고 플러스 j가 나오게 되고, 만일에 k에서 j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는 외적을 계산을 할 때는 이때는 그 마이너스 값이 붙게 되고, 따라서 k 크로스 j는 마이너스 i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도 만일에 암기를 하기 귀찮다 이러면 항상 사인 90도는 1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면 항상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만일에 i에서 j로 가면 k가 나오지만 j에서 i로 가게 되면 항상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 엄지손가락은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k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방향은 내적과 달리 사인 0도는 0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은 모두 값이 0이 되게 됩니다. 외적의 카테시안 벡터 폼과 행렬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적의 카테시안 벡터 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 어떤 그 회전하는 모멘트를 계산을 한다든지 토크를 계산할 때 이러한 성분으로 주어지든지 좌표계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A 크로스 B를 여러분들이 어떤 카테시안 벡터 폼으로 계산을 하고자 할 때 일단 먼저 이러한 식으로 표시된 것을 우리가 대수적 곱셈과 마찬가지로 모두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식으로 전개가 되게 되고, 앞서 살펴본 단위 벡터의 외적에 의해서 같은 방향의 이러한 외적이 있는
단위 벡터가 있는 것은 0이 되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 된 것은 모두 소거가 되게 되고, 이런 ij, 즉 우리가 알파벳 순서대로 가게 되면 플러스 다음 나오는 알파벳 k가 되게 되고, 만일에 반대로 kj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점만, 즉 알파벳의 역순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값에 마이너스 i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시면, 결국 이 값들을 모두 계산을 하면 다음에 그 카테시안 폼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물론 이 두 벡터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전개해서 뭐 계산을 해도 되겠지만, 여러가지 벡터가 혼합되어 있다면 이러한 식으로 일일이 계산을 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번거로움을 조금 더 덜기 위해서 외적은 그 행렬식을 이용하게 되고, 그 외적의 행렬식은 다음과 같이 A 크로스 B는 다음의 행렬식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형대수학을 공부하셨다면 뭐 이 행렬식의 계산에 대한 것은 미리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살펴본 A 크로스 B를 이러한 행렬식으로 표현을 했고, 일단 연산의 순서는 먼저 I 그 단위 벡터의 이 성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i랑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그러면 이쪽 부분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렬식에, 특히 그 2x2 행렬식을 계산을 할 때 먼저 이쪽 방향을 곱하고 그 빼기를 한 다음에 이쪽 방향을 곱해서 그 차를 이 행렬식의 계산 값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제2성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러한 식으로 이쪽 부분은 제거를 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을 이러한 식으로 이쪽을 먼저 크로스하고 이쪽을 크로스해서 이러한 식으로 차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때 유의할 점은 이때 j 를 계산할 때에는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마지막으로는 이 k 단위 벡터 성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방법의 행렬식의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어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카테시안 벡터 폼을 모두 전개해서 계산한 것과 마찬가지의 그 결과식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